네, 이어서는 세계에서 들려오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 특히 오늘은 미증시 급락 상황 함께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LS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간밤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못했다 보니 함께 진단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시장의 하락세를 보탰던 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가장 1순위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과도기일 뿐이다. 관세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간밤 상황?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좀 화제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관세 정책을 시행을 하겠다라는 발언이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 경기 침체라는 워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뭐 비슷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당장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발언으로 좀 해석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경기가 일시적으로 둔화하거나 내지는 심각하다면은 침체까지 가는 모습들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감내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14일까지 연방 예산안이 또 통과가 돼야 하는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스탠스를 가져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예산안 통과에 대한 부분 역시도 상당한 잡음을 좀 일으키고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는 우려 요인들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했지만, 캐비넷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또 얘기를 했어요. 일시적인 현상이다. 관세 불확실성은 4월에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잡아놓고 이 부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달하기 위해서 좀 강한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봐서는 미국도 당연히 침체에 대한 부분까지는 좀 안 왔으면 하는 바람들을 당연히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까지의 경제 지표를 바라봤을 때 침체 우려까지 하는 것은 조금은 좀 과도한 우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침체라고 보기에는 약간 과도하다라는 의견도 나온다는 점 짚어주셨는데, 근데도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좀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2%대에서 1.7%였나요? 좀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걱정을 하기는 하는 것 같아 보여요. 네, 성장률의 둔화라는 부분은 당연히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합니다. 2024년에 성장률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렇게 좋았던 성장률을 좀 요인별로 분해를 해보면요. GDP는 결국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 네 가지 요소입니다. 이 중에서 요인별로 봤을 때 가장 크게 기여를 했던 것은 결국 소비입니다. 소비가 좋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까지 높게 나타났던 건데, 네. 25년도 들어서면서 고용 시장도 사실은 예전 같지 않고 다소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완화된다는 게, 완화라는 단어 자체는 좀 뉘앙스가 좋아 보이지만 그만큼 고용 시장에서 근로자들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줄어든다라는 얘기로도 또 치환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장률 자체는 좀 둔화되는 부분들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골드만에서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한 요인을 살펴보면은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많이 생각을 할 것이고 주식시장도 많이 고려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분도 관세를 진짜 부과한다라기보다는 협상의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골드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 뭐 한 10%포인트 정도의 관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성장률을 좀 낮출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성장률에 대한 우려는 함께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미증시 상황 정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할까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약간은 걱정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세 말고 환율이 다음 타자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환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내놨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엔화나 위안화 통화 낮추면 미국에 불리하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 베센트 같은 경우도 강달러를 또 원한다. 다른 국가 통화 조작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은 사실 환율에 대해서 명확한 스탠스가 뭔지를 아직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보여주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좀 혼란스러운 요인인 것 같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때까지의 좀 발언이라든지 스탠스를 생각해 보면은 약달러를 좀 원하는 쪽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강달러 요인들입니다. 재정을 조금은 건전화시키는 모습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경기를 조금은 둔화시킬 수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은 강달러를 좀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환율에 대해서는 아직은 트럼프가 명확히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환율의 변동성이 큰 것은 좀 당연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려는 건지는 조금은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환율의 변동성 있기는 할 테지만 방향 자체는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환율에 대한 언급이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달러 스탠스를 취하면서 네.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이러한 약달러를 좀 이끌어내고, 그를 통해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리 수출을 많이 함으로써 미국이 실익을 가져간다. 라는 그림에서 이제 플라자 합의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건데, 네. 플라자 합의가 나오려면은 사실 이 부분을 좀 이끌어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플라자 합의 때에는 일본이라든지 독일이 미국의 약달러를 위해서 강제로 이제 환율을, 자국 통화를 강제로 좀 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협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통화가 그게 될지 조금은 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할 만한 게 이제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 내지는 뭐 유럽의 유로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의 지금까지의 행보로 보면은 중국이나 유럽에 대해서 그렇게 친화적인 스탠스로 가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플라자 합의 가능성을 생각은 할 수 있겠으나 지금 당장 이거를 어떻게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좀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하고자 하는 바는 미국의 경제 구조를 좀 개혁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뭔가 실익을 얻는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전까지 정부 지출에 의존해서 국가 경기가 돌아갔고 성장해 나갔던 그런 그림에서 이 부분을 이제 민간으로 이양을 시키면서 경기를 더 활성화시키고 효율성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도하게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런 환경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환율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네, 그럼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미국 내 경제 구조 개혁, 그 안에서도 정부 지출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역시나 환율보다는 관세가 좀 주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또 앞서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패셋 위원장은 4월쯤에는 관세 노이즈가 좀 잦아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관세라는 부분들을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강경하게 좀 발언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협상의 카드로 쓰려면은 누누이 얘기를 드리지만 그 협상의 카드를 쓰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상대 국가에 대해서 피해가 클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더 강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리 좀 공포를 가져가는 구간까지 좀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사실 이 무역 적자를 좀 줄이는 부분들, 이렇게 좀 충당할 수 있는 부분들, 관세로 인한 세수라는 부분이 GDP에서 사실은 한 3%도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재정에 대한 부분들, 정부의 수입을 늘려가는 구조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프레임 내지는 아니면은 미국이 이렇게 좀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좀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그림들, 이런 그림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4월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나은 시장 환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래도 관세라는 카드를 가지고 협상이 되려면 정말 상대 국가에게 위협이 돼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발언의 수위가 조금은 높아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짚어봤습니다. 특히 4월에는 상호 관세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흐름을 짚는 게 좀 중요해 보여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슈들 톱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미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전망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공포지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시장을 짓누른 간밤 상황이었습니다. 기술주 급락으로 나스닥은 2022년 이후 한 4% 정도 장중에 하락을 하면서 최대 낙폭을 그렸는데요. 이제는 미증시 말고 다른 시장도 좀 눈여겨볼 때라고요. 네, 사실 이미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25년 들어서 24년에 수익률이 부진했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대표적으로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도 일부 그에 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왜 나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좀 이전에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자금이 많이 쏠려 있는데 미국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까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부분이 낮아지게 되고 그 상황에서는 다른 투자 수익처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연초부터 지금까지 좀 나타났고 미국이 워낙 상대 국가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주가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또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기가 언제냐에 대한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결국 이거를 결정짓는 요인은 성장 기대가 개선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 어느 정도는 성장 기대 개선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양회에서 5% 성장률을 제시를 하면서 네. 재정 적자율을 4%까지 끌어올렸고요. 더불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 브레이크를 개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재정 적자라는 부분, 재정 부채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제한을 두는 건데, 국방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예외로 두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성장 기대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더 비미국의 시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이 워낙 좀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부진한 흐름까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다른 국가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투자를 들어가는 현 시점에서 다른 증시에 투자하는 방안도 유효하다고 보세요? 네, 저는 4월에 저도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득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사실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자동차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것도 동일하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사실 H주, 테크를 중심으로 좀 많이 올라왔는데 A주도 좀 관심 있게 볼만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H주
주면 테크, A 주면 금융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금융이 아무래도 비중이 상당히 좀 높고요.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좀 끌어올리고 내수를 부양하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좀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사실 득을 볼 수 있는 업종들 중에 대표적인 게 경기 민감주 은행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근데 상승 폭이 테크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어제 워낙 미장이 많이 빠졌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가 충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다른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은 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시장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우리 미증시 간밤에는 정말 큰 폭으로 급락을 했지만 오늘 또 다가오는 미증시를 준비하면서 일정들 함께 체크를 해봐야 할 텐데요. 어떤 지표와 일정들 기다리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미국 경제지표 발표되는 게 이제 NFIB 소기업 낙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1월 9인 이직 보고서 발표가 되게 됩니다. 소기업 낙관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기업이 워낙 좀 취약한 경제 주체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이변이 있을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관세 우려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여전히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는 영향력이 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 졸트 잡오프닝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잡오프닝 같은 경우가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해서 2월 논판 페이롤 데이터가 나왔을 때 광의의 실업률 데이터가 좀 올라오는 모습 때문에 좀 우려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고용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부정적으로 나와서 금리를 좀 인하해줄 기대감을 높여간다라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경기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모습으로 나와줘야 시장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표 말고 기업단에서는 이제 이튼 코퍼레이션의 콥데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지금 미국 증시가 대부분 하락을 했고 이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흐름인데 이 이튼이 우리나라의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ACT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과 같이 전력기계 대표 업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보인다면은 우리나라 관련 업체들도 좀 주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기다리고 있는 지표와 함께 이튼 기업 상황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방적인 전망 함께 해봤는데요. 그럼 국내 증시 힌트 한번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아무래도 간밤 큰 폭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흐름이 조금 우려되는데 어떤 부분을 대비하면서 맞이를 해볼까요? 네, 오늘 하루를 놓고 보면은 당연히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배당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배당 정책 선진화 때문에 배당 결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금융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당 결산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고요. 기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도래하지 않았는데 배당 수익률이 한 7% 정도에 달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좀 버퍼가 있는 종목으로서 배당주, 그 중에서도 특히나 배당 결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시장은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하락은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개인 수급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낙폭을 좀 줄이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큰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는 우리 시장, 오늘도 배당주 한번 눈에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아직 배당 결산인이 도래하지 않은 기아 관련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